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시간 관계상 일단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전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그 오피스텔도 청약이 의무화된다부터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청약이 의무화된다라는 이번에 국무회의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내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적용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전매 제한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이렇게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요. 지금 이제 원래 투기과열 지구하고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완전히 확대가 된 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거의 전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분양 같은 경우도요. 20%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시까지 지금 현재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좀 됐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청약을 넣었다가 와가지고 순서대로 계약을 쓰면 되는데 이제 이것 또한 인터넷을 통한 청약을 의무화시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지금 법은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현장 청약에 따라서 줄 세우기들이 문제가 많았죠. 오피스텔 막 줄 세워서 막 계약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뀌었고 또한 의무화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면은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나오겠죠. 전매 제한하고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규정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가지고 공포가 된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바로 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대통령령이 바뀌면요, 바로 3개월 있다가 바로 스타트 된다는 얘기. 하위 법령도 개정을 좀 해서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곧 스타트 한다는 얘기죠. 법 시행 후에 최초 분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청약한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청약을 들어가면 되겠죠. 국토부는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0월 중에 이게 이제 그 공포가 되면 바로 3개월 있다가 12월경 되겠죠. 바로 스타트 된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요즘 편법 증여, 우리 지금 증여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요. 편법 증여와 세무조사가 지금 현재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 8월 다주택자 보유자와 8월에 지난달이죠. 다주택자 보유자와 투기 유도 중개업자 등 286명을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302명을 2차 세무조사를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세금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세금 조사 부분 때문에 투자가 잠깐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잠깐 와요. 자, 그리고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30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입은 없는데 뭐 부동산을 산 사람, 전세를 많이 끼고 산 사람들도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 택지 분양권 거래자, 분양권 얘기하는 거죠. 거래자,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사는데 많은 돈을 들인 사람 위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을 축소 혐의가 받는 분, 편법 증여했거나 사업소득 축소 혐의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분, 어떤 분이냐면 이제 30대 중반 남성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주공 아파트 시가 30억 원대를
증여를 받았을 때 시세의 70% 이하 금액으로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된 거죠.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로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세의 70%로 증여를 했고 뭐 나머지 20, 30%는 이제 본인이 산 걸로 했든지 뭔가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인 40대 여성 B 씨도 4년 동안에 서울 서초구에다가 주택 세 채를 사신 거예요. 근데 총 36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많이 샀는데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투명해서 괜찮아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작은 거라도 잘못 걸리면 통장을 본인 것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 거 그리고 옆에 짝꿍 거 그리고 자식들 것까지 5년치 통장이 다 은행별로 다 오픈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조사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